네, 안녕하세요. 오순재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임둔군의 유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한반도로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이제 그 한사군이라는 게 뭐냐? 한나라의 4군입니다. 4개의 군.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한서에 108년에 조선, 그러니까 이제 위만이죠. 조선이라는 게 이제 그 여러 개로 이제 쪼개지잖아요. 후반기에 와서. 그래서 이제 삼조선설인데 그걸 이제 우리가 신채호 선생님 책을 보면 이제 정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요소 지역, 그 다음에 만주, 그 다음에 한반도 이렇게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서쪽에 자리 잡고 있는 조선을 우리는 번조선이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만주 지역은 진조선, 그다음에 이제 한반도는 막조선. 그래서 진한, 번한, 마한 이렇게 되겠죠. 한이라는 거는 이제 우두머리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 중에 이제 번조선이 위만에게 이제 멸망을 당합니다. 그 조선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조선을 평정하고 진번, 임둔, 낙랑, 현도의 4개의 군을 설치하였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식민사학자들하고 이병도 박사님은 이걸 한사군을 너무너무 강조하고 이제 한반도로 끌어들이다 세팅을 하다 보니까 이게 BC 108년에 설치가 됐는데 뭐 AD 313년까지 엄청난 겁니다. 왕조가 몇 번을 바뀌었는데도 그걸 갖다 이제 한사군. 그 이미 한나라가 아니죠. 그거는. 그리고 사군도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 대망군도 있고 진번이나 임두는 아예 없어집니다.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한군현 이래야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AD 313년에 낙랑이 멸망했다라는 용어를 끊임없이 쓰고 있어요.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근데 낙랑군이라는 거는 우리로 얘기하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군이에요, 군. 도 밑에 경상북도 군이군 뭐 이런 군. 근데 그 군을 얘기하는 게, 근데 군이라는 거는 멸망당하는 게 아니에요. 군은 행정구역이기 때문에 설치되었다, 폐지되었다, 개편되었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낙랑군이 멸망됐다라는 용어 자체가 혼돈을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멸망됐다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폐지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그게 세뇌를 받아갖고 지금도 낙랑군이 멸망당했다는 용어로 다 써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양주군이 지금 이제 양주시가 됐습니다. 뭐 고양군이 멸망당했습니까? 아니에요. 고양시로 개편된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장당군 같은 경우는 없어졌어요. 그 장당군은 폐지되고 개편돼 갖고 어디 파주시로 바뀐 거죠. 파주군으로 갔다가 파주시가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우리가 이제 자꾸 낙랑군을 멸망당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더군다나 여기서 보면 4개의 군이 한꺼번에 108년에 설치됐다고 되어 있지만 지리지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108년에는 낙랑군이 설치가 됐고 그 다음에 107년에 현도군이 설치가 됐다. 이렇게 돼 있어요. 1년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뭐라고 되냐? 한서, 우리가 이 열전에는 뭐라고 되냐? 한무제가 동쪽으로 갈석을 지나서 현도군과 낙랑군을 삼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한반도에는 갈석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표지명이라는 게 있어요. 지명 중에서 기준을 삼는 지명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지표지명인데 그 지표지명이 뭐냐면 갈석이에요. 갈석. 갈석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뭐가 설치됐냐? 낙랑이 설치됐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낙랑보다 동쪽에 있으니까 밀고 들어갔을 거 아니야. 왜냐면 중국이 서쪽에 있으니까. 그래서 서쪽에서부터 밀고 들어가서 갈석을 지나서 설치된 게 뭐냐? 낙랑군이에요. 그 다음에 설치된 게 밀고 들어가서 현도군이에요. 이게 정사에 나오는 그대로를 푼 겁니다. 이걸 모르고 자꾸 낙랑군이 멸망당하니까 무슨 얘기냐면 요겁니다. 지금 요게 서한궁국도라는 건데, 서한이라는 건 이제 전한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요서, 요동, 그다음 현도예요. 여기 낙랑이고, 여기 대방이고, 이런 식으로 배치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건 이제 인터넷에 누가 잘 정리를 해놔서 이제 한 건데, 요거 보십시오. 여기 요서예요. 요동, 여기 낙랑, 여기 현도, 진번, 임돈, 요게 이제 조금 저하고는 약간 요 부분은 틀리죠. 하여튼 요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요 낙랑군이 설치되는 요 포인트, 요 기준이 뭐냐 이거예요. 그게 갈석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한서 지리지에, 지리지라는 건 우리로 얘기하면 지적도입니다. 우리가 집을 가면은 지적도를 띄면은 구청에 가서 집의 집원, 그 다음에 집의 평수 뭐 이런 게 다 나옵니다. 똑같아요. 지리지에 뭐가 나오냐? 아까 4개의 군이 설치가 됐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리지에는, 지적도에는 진번하고 임둔이 없어요. 그러면 뭐가 있느냐? 현도하고 낙랑만 있어요. 현도군은 45,600호, 그 다음에 22만 1,845구, 낙랑군은 6만 2,812호, 호수란 말이에요. 호. 보통 한 호가 5명입니다. 옛날에는 왜냐면 애들을 많이 낳는데 연병이 한 번 돌면은 거의 반은 죽어요. 우리 코로나 같은 거 걸리면. 그러니까 싹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1호당 한 가구당 5사람을 인구로 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40만 6,749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요 낙랑에 포함된 현입니다. 그리고 요 후한 때, 요건 이제 전한이고, 후한 때 오면 어떻게 되냐? 현도군이 푹 줄어버려요. 여기는 지금 4만 호잖아요? 여기 1594호에 얼마나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저기 호수가, 그 다음에 인구는 얼마나 4만으로 줄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22만이었거든요. 푹 줄어버렸죠. 그럼 낙랑군은 어땠냐? 낙랑군은 현이 아까 여기 보시면은 25현이에요. 25현인데 몇 개로? 18개로 줄어버렸어요. 그런데다가 요 호수는 어떻게 6만호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인구는 얼마가 되냐? 25만. 이렇게 푹 줄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전환 때하고 설치할 때하고 그 후에 하고는 전혀 틀립니다. 그걸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그러면은 아까 이 지적도, 지리지에는 이게 이제 전환 때인데 진번하고 임눈이 없다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집원 구청에 가서 집원을 띄웠는데 그 집에 집원이 없다. 그럼 그 집은 없는 거죠. 예. 그러면은 이게 언제 없어졌느냐? 요게 이제 후한서에 돼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여기 보세요. 한서에 보면은 여기 후한서에 BC 82년에 이르러서 임눈과 진번이 폐지되었다 이거. 그러니까 그리고 어디로 들어갔냐? 낙랑군, 현도군으로 편입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있다가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그러냐면 요 무릉서라는 그 책에 임둔군의 치소는 동의현인데 장안에서부터 6,138리다. 그리고 진번군의 치소는 사편인데 장안에서 7,640편. 15현이 있었다. 15개의 현이 있었다. 여기도 15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임둔군이 몇 개냐? 15현. 진번군이 15현.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랬다가 여기 보시면은 이 설치된 걸 보세요. BC 108년엔 4개가 설치됐는데 그 중에 2개가 사라진 거죠. 여기 BC 82년도에 2개가 폐지됐어요. 그럼 어디로 들어갔느냐? 낙랑군하고 현도군으로 들어간 거예요.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있습니다. 현도군은 낙양으로부터, 왜냐면 후한시대니까, 후한시대 수도가 낙양이지 않습니까? 이 사천이 있고, 낙랑군은 낙양으로부터 5천이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즉, 무슨 얘기냐? 위만조선을 멸망시키고 설치된 것이 진번, 임둔, 낙랑, 현도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책에는 낙랑과 현도만 설치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기준도 갈석이라고 되어 있고, 근데 BC 82년에 이 진번하고 임둔이 사라져버렸다. 폐지된 거예요, 폐지. 그러니까 멸망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랬기 때문에 한서 지리지를 만들면서 진번하고 임둔은 탈락한 거죠. 왜? 폐지돼 버렸으니까. 그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한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아까 낙랑과 현도의 그 지표지명, 그러니까 표준이 되는 어디서부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서울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디서부터 따지느냐 이거예요. 경계. 그 경계 지점이 지표지명이에요. 근데 그러고 또 뭐가 있냐면은 요동 요소를 따질 때 그럼 지표지명은 뭐냐? 요수예요, 요수. 요수의 동쪽은 요동이 되고 요수의 서쪽은 요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고대 이 한나라 때 요소를 갖다 이 요수를 쭉 연구를 해보면은 지금의 요수가 아닙니다. 어디냐? 난하예요, 난하. 그쪽에 있다가 이쪽으로 이동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표준점이 바뀐 겁니다. 왜냐하면 서울이 지금 보세요. 서울의 지금 둘레가 옛날에는 고양군, 양주군, 광주군 다 그거였거든요. 근데 지금 팽창해갖고 다 서울시가 됐어요. 이렇게 변천하는 겁니다. 그 얘기예요, 지금. 그리고 시대가 틀려졌고, 그리고 여기서 제일 큰 군이 뭐냐? 낙랑군이에요. 그러니까 낙랑군이 커서 나눴어요. 세 개로 쪼갰어요. 그래서 동부도의, 남부도의, 그 다음에 직할지 세 개로 나눴어요. 근데 동부도의와 남부도의로 나눴을 때 지표지명이 뭐냐? 단단대령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사학계에서는 단단대령을 어디로 보냐? 개마고원으로 봐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개마고원이 아니에요. 어디냐? 의미로산이에요. 요소지역. 그리고 이 의미로산은 얼마나 중요하냐? 요동 지역에서 최고로 중요한 산이에요. 백두산처럼. 진산이라 그래요, 그걸. 그래서 어느 지역을 가면 진산이 있습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어디예요? 서울은. 북한산이죠. 네, 북한산이 진산이에요. 자, 그래서 그 밑에 청와대를 뒀던 거예요. 경복궁을 뒀고. 자, 요거를 잘 보시면 됩니다. 요게 이제 난하. 아까 지표지명이죠. 산해관, 육류라, 의무로산, 요하. 이렇게 쭉 있어요. 이때 당시에 고조선 당시에는 이 요하, 지금의 요하죠. 이때는 요하라고 안 불렀어요. 그랬는데 이쪽이 진조선이고 이쪽이 번조선이에요. 그 여기까지 연나라가 쭉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랬다가 연나라가 이쪽에다가 요동, 요서 이런 거 5개의 군을 설치하죠. 왜냐면 동호까지 먹으니까. 그거를 쭉 한 거예요. 그래서 뭐 멀어서 지키기가 어렵고 그러면서 지금 여기다가 DMZ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상하운장이에요. 여기에 들어왔던 애가 누구냐? 위만이죠. 왜? 여기 피난민 수용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피난민들을 선동해서 번조선을 멸망시키고 위만조선으로 바뀐 겁니다. 예. 그리고 그 당시에는 여기가 고조선이냐? 아니에요. 북부여로 변해요. 우리가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 북부여나 이런 졸본부여나 이 부여사를 모르면은 이게 해결이 안 돼요. 근데 이제 한나라가 되면은 이 위만을 멸망시켜요. 그러다 보니까 요서, 요동. 그러면서 요동이 이쪽으로 이동을 해가요. 예. 여기는 이제 옛날에 난하였는데 이쪽으로 이동을 해가는데 그러니까 팽창하는 거죠. 팽창하고 여기가 낙랑이 쓰고 낙랑 쭉 밀어서 제일 끝에 현도가 쓰는 거죠. 이때는 또 졸본부예요.
그 외에는 이제 뭐 고구려가 되고 이거는 이제 복잡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삼국지에 보시면은 예조에 요거 BC입니다. BC 여기 빠졌네요. BC 82년에 임둔군은 어디에? 낙랑군으로 들어가고 진봉군은 어디로? 현도군으로 들어갔어요. 라고 했는데 지금 호로도시 여기 태집둔이라는 데를 발굴을 했는데 여기서 뭐가 나오면 임둔태수장이라는 복리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복기대 교수는 이거를 가지고 여기가 이제 임둔군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은 요겁니다. 호로도시 태집둔 소왕지촌 여기서 이제 나왔는데 여기를 중국 학자들이 이제 발굴했어요. 이제 그 복기대 교수도 이제 여기 참여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 1층, 제일 밑에,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발굴 현장을 보신지 몰라도 이렇게 잘라보면은 이렇게 층이 나옵니다. 문화층이. 그러면 제일 밑에 있는 층이 뭐겠습니까? 제일 오래된 층이 되겠죠. 그 다음에 그 다음 층, 그 다음에 그 위에. 그 위에는 이제 뭐 박 깔고 그러겠죠. 그걸 경작층이라고 그래요. 현대층이죠. 근데 어떤 거는 김치떡을 묻었어요. 그러면 꽃갱이로 파버려요. 그리고 이게 파지면서 흙을 다 퍼내잖아요. 퍼냈다가 다시 메꾸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뒤섞여 버려요. 그러니까 유물이 있어도 이렇게 층위가 바뀌어 버리니까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교란층이라고 합니다. 그런 데서 나온 이 유물은 이게 판단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근데 이렇게 층위가 딱딱 나눠주는 것들은 그거는 정말 아주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제일 밑에가 뭐냐? 하가점 하층 문화예요. 이게 뭐냐? 고조선이죠. 고조선의 청동기가 발생하는 문화. 그 다음에 뭐냐? 2층 중간이죠. 그게 비파형 농검을 중심으로 하는 문화. 이게 좀 발전된 거죠. 그 다음에 3층을 한번 봐요. 3층은 두 개로 나눠져요. 하나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전에 있던 비파형 동검 이 문화와 외부에서 유입되는 문화가 섞여 있고 그 위에 제일 위에는 전환시대 문화만 있다. 이게 이제 정확하게 맞는 거죠. 여기서 뭐가 나오느냐? 철촉, 철화살촉이죠. 철도끼, 수레부속, 철괭이, 철저울, 송곳, 철삽 이런 것들. 이게 이제 전환시대가 된 거예요. 이게 30점이나 나왔어요. 다 철기예요. 이때가 뭐냐? 한나라가 여기를 점령했을 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문흥서에 임둔군의 치소가 어디냐? 동의현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곳이 동의현일 가능성이 치소였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은 자 이게 이제 중국 학자들이 그린 건데 보면은 여기를 가봤거든요. 갔는데 뭐 조그매요 동네가. 여기 쭉 올라가니까 여기 성곽이 그대로 남았대. 근데 우리는 이제 요걸 주로 봤는데 요건 조금 봤죠. 근데 여기 과수원이더라고요. 근데 여기 듬성듬성 있는데 요거는 이제 네모나요. 요건 산성이에요. 요건. 여기서 나온 청동기, 비파형 동검이죠. 여기 비파형 동검. 요거는 한나라 때 거예요. 철기. 네. 쇠도끼죠. 네.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나온 그 복리를 보시면은 요 복리. 요거는 중국에서 나온 복리를 제가 이렇게 그 정리를 해봤어요. 요게 이제 태수 거고, 이건 영, 요건 장, 요건 승. 이게 진짜 중국 오리지널 복리예요. 요 밑에 거를 한번 봐주세요. 요거는 낙랑토성, 지금 평양에 조작된 복리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위당 선생이 신랄하게 공격했던 그 복리인데, 여기 보면은 이건 딱 거의 규격이 비슷하죠. 저것도 이거 들쑥날쑥하죠. 그 다음에 서체도 한 사람이 쓴 것 같아요. 딱. 근데 여기 보세요. 전혀 틀리죠. 그런데다 제일 중요한 게 요거는
예서체로 써 있어요. 예서체로. 요거는 전서체입니다. 그러니까 전서체와 예서체, 저는 뭐 서체를 그렇게 뭐 많이 연구한 사람은 아니지만 전서체와 예서체는 뭐냐면은 맨 처음에는 그 각골문을 썼어요. 그 은나라 때는. 이제 주나라가 되면 이 쇠로 이제 만드니까 청동이나 이 청동 같은 데다 글자를 써요. 그걸 금문이라 그래요. 그랬다가 나중에 이제 주나라가 되면서 통일을 합니다. 그 문자도 통일해요. 그래서 그게 분서갱유잖아요. 그때 통일한 서체가 뭐냐면 전서체예요. 전서체. 그 글자가 약간 희한한데 그래도 이제 각골문보다는 낫습니다. 근데 그것이 한나라 때 오면은 예서체로 바뀌어요. 예서체로. 근데 문제는 지금 여기서 나온 것들을 보면은 어떻게 돼 있냐면 이 그때 당시 도장, 그 한나라 때 도장은 첫 번째 관직명만 써야 돼요. 관직명만. 근데 그리고 이 관인에 쓰였던 거는 전자체만 써야 돼요. 근데 이걸 한번 보세요. 이거 예서체거든요. 이건 전서체예요. 중국 거는 다 전서체예요. 그러니까 조작했다는 게 한눈에 딱 보이죠. 그리고 규격품이 아니에요. 그리고 한 사람이 다 써버린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임둔 태수장이에요. 이것도 태수 거거든요. 여기도 보면 뭐예요? 장이잖아요, 장. 예. 그건 뭐냐면은 이 월급을 쌀로 받거든요. 여기 보면 2천석 이상의 관리들은 은도장을 사용했고, 은으로 만든. 그 다음에 맨 끝에 문장에 뭐가 들어가냐? 장자를 붙인다. 태수는 2천석 이상이기 때문에 장자를 붙였던 거예요. 자, 이제 그런 얘기고.